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뚱물리 시사 전문 정상 기자 나왔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로 지금 좋은 하루님께서 뚱커벨님 물안경 제법 잘 어울려요. 네. 뭐죠? 네, 물안경이 아니라 의료진이 착용하는 방호용 고글입니다. 네. 네. 오늘 저 TBS 직원들한테 방호복을 하나씩 지급을 했거든요. 아, 아까 김경래 PD가 그걸 하얀 가운 있잖아요. 네네. 우리 화면에서 보는 거 의료진들 입고 있는 거 아. 거기에 같이 포함된 고글이거든. 네. 근데 김 PD가 한번 입어보고 한 10분 동안 앉아 있었는데 자리에 땀이 삐질삐질 나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네. 배종찬 소장한테 그 방호복 하얀 거를 다 입힐까 그러다가 네, 그냥 물안경 고글만 네. 쓰게 해서 체험을 한번 해보자. 어떠세요? 아, 물안경 이게- 끼고 계시니까.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죠? 이걸 하루 종일 착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의료진 정말 고생이 많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러게요. 사진에서 보면 왜 간호사분들 이 고글 벗으면 밑에 그 상처 나고 자국이 그러죠. 네. 지금 뭐 배 소장은 뭐 그분들보다 아. 얼굴 부피가 2배는 되니까 예. 요거 끝날 때쯤 되면 깊은 상처가 남을 것 같은데요. 배 소장이 방호복을 못 입은 이유는 사이즈가 안 맞는 거죠. 사이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찢어질 것 같아서. 하여튼 뭐 다시 한번 방호복 고글 이야기하면서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네, 아, 정말 파이팅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리는 거 아시죠? 시원한 냉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에 귀 쫑긋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어제보다 오늘 조금 줄었어요. 그죠?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235명이 나왔는데요. 어제가 248명이었으니까 조금 줄었죠. 근데 이 주목할 것은 어제가 월요일 수치였기 때문에 보통 월요일은 이 평소보다 좀 줄어드는 수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화요일인데도 줄었어. 화요일인데도 거기보다 좀 더 줄었으니까 네. 조금 나아지는 거 아닌가 좀 기대감을 가질 만도 한데요. 네,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명이 넘게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심할 단계는 아직 이릅니다. 예. 그래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22명이고 서울이 93명, 경기도가 60명, 인천이 22명, 대전 8명, 충남 7명, 울산 6명, 경북 5명, 광주, 전남, 강원도가 4명, 부산, 경남이 3명, 대구, 충북, 제주가 각각 1명 나왔고요. 네. 이로써 누적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네, 네. 2만 182명이 됐고요. 누적 사망자는 324명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 연합뉴스 TV에 저분 패널로 나오시는 분 계시죠? 네네. 저분이 연세대학교 이형민 진단 감염 내과 교수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어제 KTV 가서 녹화를 저분하고 했거든요. 아.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번에 그 서울 구로구 아파트가 어떻게 해서 감염됐는지 역학조사를 해서 추정을 해보건데 네. 그 경로가 엘리베이터일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가 이거 캠페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조건 마스크 쓰고 절대로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네네. 비말이 한번 그 협소한 엘리베이터 안에 나오잖아요. 네. 그게 바닥으로 가라앉는데 보통 평균 시간이 30분 걸린대요. 아. 그다음에 또 엘리베이터 층수 누르는 번호 있잖아요. 네. 여기에 비말이 묻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아하. 그렇죠.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나면 손을 깨끗이 씻어야 줘야 된다 이런 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엘리베이터 타면 전부 네. 입을 딱 닫고 있어야 돼요. 네네. 좋은 정보긴 한데 좀 간결하게 해주시면은. 여보세요. 뭘 보세요? 곡을 벗으셨네요. 지금 배 소장이 계속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간결하게 해주세요. 네. 어느 타임에 할까 요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질문 하나밖에 못 해가지고요. 제 순서가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배 소장님. 네. 그 몇몇 확진자들이 자신의 동선을 숨겨서 방역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사실을 숨기는 것인데요. 광화문 집회 참가 사실을 숨긴 일가족이 광주에서 한꺼번에 5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아들만 자진해서 진단검사를 받았는데 사실을 숨기고 방역을 방해한 행위로 볼 수 있는데 일가족 중 4명이 이 고발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사실을 숨긴 40대 여성인데 경남 창원입니다.
이 창원시가 3억 원의 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구상권 청구했다는 네. 거 아닙니까? 네. 그 창원 51번 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40대 여성인데 청구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2,000명이나 진단 검사를 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공장이 하나 문을 닫았고요. 그러니까 네. 말입니다. 예. 그 진작에 갔다 왔다 하다 광화문에 네. 검사 미리 받았으면 혼자 양성 판정 받고 자가격리 들어가서 치료를 받았으면 더 손쉽게 끝날 일이 밝혀야죠.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은요. 이 커피숍만 들어가다 하더라도 이 네.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 아는 네네. 얘기예요. 간결하게 아, 해주세요. 예. 자, 서울시가 모레부터 단기 전세버스 타는 탑승객들의 명부 작성을 의무화했다고요? 네, 이 당시 이제 광복절 광화문 집회 당시에 이 버스에 탑승객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이 방역 당국이 큰 고초를 좀 치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이 모레부터 이 단기 전세버스 이 탑승자 명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단기 전세버스라는 게 뭘 하는 거예요? 출퇴근할 때 쓰는 관광버스 같은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 통근, 통학, 학원버스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이 전세버스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제외를 하고요. 네. 관광 그리고 뭐 집회 그리고 일회성 행사 등을 목적으로 그럴 때. 네, 그냥 하루 뭐 이틀 이렇게 좀 빌려가지고 사람들을 탑승케 하는 네. 그런 버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운수사업자가 이를 어길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거나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서울시 얘기하니까 오늘 서울시 그 신문에 광고 난 거 보셨어요? 누구의 어떤 마스크를 쓸 것이냐 그래가지고 네. 서울시청 앞에도 걸기가 네.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휴. 그러니까 내 스스로 마스크를 쓰는 게 낫지 남이 씌워주는 인공호흡 마스크 이런 거 쓰고 싶냐.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딱 그 각인되는 그런 광고 같더라고요. 네. 건강보험공단이 사랑제일교회 구상권 청구하기로 했어요. 아까 허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역학조사 거부, 방역활동 방해 행위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인데 공단은 방역 지침 위반과 방역 방해 등으로 고발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죠. 네. 이들을 위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약 55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을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사람의 진료비를 1,055명 하면 약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이 약 55억 원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서울시도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 문자로요. 0802님께서 네. 19행디님 조심하세요. 언젠가 배 소장님이 난을 일으켜서 자리 빼앗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아닙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모함. 무슨 모함입니까 지금? 저는 우리 19앵디께서 100세까지 할 때까지 옆에서 보좌를 할 예정입니다. 몇 방금- 살까지요? 네. 100세. 방금 옆에서 표정을 보니까 좀 철렁하신 것 같은 느낌. 아니 얼굴 빨개졌어. 뭔가 있어요 얼굴 진짜 지금. 빨개졌어요. 전혀 네? 아닙니다. 네. 한 청자께서 두 분의 여보세요 뭘 보세요 멘트 너무 잼나요. 이 멘트에서 나도 모르게 웃음이 빵 터져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주는 못해도 가끔씩. 근데 저는 진짜로 여보세요 이게 예. 자동적으로 나오거든요. 뭘 보세요? 뚱 소리 났어요. 제가 오늘 상암동에 가가지고 저 점심을 먹는데 네. 그 된장찌개 먹었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아우 코로나 이거 언제 끝나요? 그러면서 어제 밤 9시에요. 상암동에 여기 다 불 꺼졌어요. 그러시더라고. 이거 언제 끝납니까, 배 소장님? 좀 제발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상 기자는. 네. 그러게요. 진짜 빨리 참 끝났으면 좋겠는데, 네, 이 협조를 안 해주는 일부 분들이 있어가지고 오늘도 이 민경욱 의원이 자가격리 중에 이탈을 했다가 그러니까. 아유. 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까 전 휴대폰으로 의원이죠. 기사 읽었는데 네, 그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게요. 아유. 자, 미래통합당의 새로운 당명이 오늘 의원총회를 통과했습니다. 반대 의견이 적잖아 보이던데요. 네, 어제는 좀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새로운 이름이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이었는데 네. 그 어제 의원총회가 화상으로 열렸고 이 회의에서 이 이름이 좀 국민의당하고 너무 비슷하다, 좀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날 당명을 결정하지 못하고 오늘로 좀 의원총회를 열리면서 오늘 결정하는 것으로 좀 미뤘고 오늘 오전에 또 의원총회가 개최가 됐는데 오늘은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에 좀 기자들과 만나서 이 당명이 좀 생경하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뭐 대체로 뭐 신선한 도전이다,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오늘부터 미래통합당이 아니고 국민의힘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일단 이 두 차례 더 그 회의를 거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예. 이 상임중앙위원회 그리고 중앙위원회를 오늘 내일 잇따라 치러서 그거를 통과를 시켜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선관위에 등록을 해서 선관위가 등록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돼야 그때 이제 당명이 바뀝니다. 네. 아직 좀 단계는 남아 있군요. 네, 당연 남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야 국민의힘 승인 받으면 불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청취자께서도 60대 형님 청취자신데 무겁당도 국민의 무게로 개명하면 어떻겠느냐. 근데 이 무게감 무게는 있는, 네. 무게는 가늠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의 무게, 여론의 무게. 야, 무겁당은 이 무겁당을 장명한 분이 바로 정상근 기자 아니에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좌고 우면의 창시자시기도 하고 장명의 대마왕이에요. 마왕이요? 좌고 우면이 뭐라 그랬죠? 왼쪽에 보기, 오른쪽에 냉면. 네. 의원총회에서 새 정강 정책 개정도 이제 다뤘는데 그 중에 국회의원 사연임 금지 조항이 많은 논란이 됐다면서요? 네, 이 새로운 정강 정책을 내놓는 것도 논의가 됐는데 핵심은 국회의원 사연임 금지 조항입니다. 3선까지는 할 수 있는데 4번 연달아서 하는 것은 금지 조항인데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의원총회에서는 합의를 못 냈고요. 이 결국 정강 정책에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결단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3번만 하고 그만둬라. 네. 4번까지 너무 오래 하지 말아라. 그렇게 상정이 됐는데 네,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안 됐다, 취소됐다는 예, 얘기죠. 사연임 중요한 거예요? 사연임 금지가 중요합니다. 상당히 또 사연임 검지요, 금지요? 금지. 네, 사연임 금지 중요하다고요. 밑줄 쳐야 돼요? 밑줄 4줄, 별 4개. 왜요? 사연임. 민주당에서는 재난지원금 문제가 아주 핫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하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페이북으로 정면 충돌했더라고.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갔는데 여기서 이 미래통합당 이미자 의원이 그 이재명 지사가 뭐 우리나라 대정전성을 뭐 걱정할 필요 없다. 이게 100번씩 줘도 그 재난지원금을 줘도 이제 그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건 아주 철없는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홍남기 그 부총리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홍남기 부총리가 뭐 자칫 잘못하면 이게 국민들에게 오해 소지를 줄 수 있다라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써서 뭐 좀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이 홍남기 부총리님께서는 이 국정 동반자인 경기도지사의 언론 인터뷰를 확인도 안 한 채 이 철이 없다는 미래통합당 주장에 동조하면서 이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비난하신 것이 당황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배 수장님. 네. 아 근데 지금 17분 지났는데 벌써 고글을 벗고 계시면 어떡해요? 네. 당장 쓰겠습니다. 네. 방역 최전선에 계신 간호사분들 네. 고충을 좀 대신 체험해 보자 취지로 한 건데요. 예. 정말 답답하시죠? 쓰고 계시니까. 반성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정상근 기자가 쓰세요. 네네. 근데 제가 내일은 내일 안 나옵니다. 안 해요. 천동영 나오는. 그리고 금요일 날 한번 써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생활 관련 의혹도 다시 제기가 됐네요.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꾸 단정 짓지 말아달라. 이것이 무슨 단골 메뉴냐. 왜냐하면 미래통합당은 신원식 의원실에서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이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는 인물이 서씨 부대에 전화를 걸어서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추 장관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직권 남용죄가 맞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보좌관이 뭐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겠나 그런 사실이 없다 재차 부인을 했는데 중요한 건 동부지검입니다. 동부지검측도 이날 해명자를 내서 현재까지 수사 결과 당시 추 의원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부대 관계자의 진술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랬군요. 자, 청와대가 탁현민 의전비서관 측근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또 다시 제기됐네요. 네, 어제 SBS 보도였는데 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측근이 세웠던 이 한 노바운더리라는 회사에 이 청와대가 그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떻게 뭐 공개 입찰을 하지 않고 이른바 수의 계약으로 일감을 줬다 이런 보도가 SBS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탁현민 비서관이 반박하는 입장을 냈는데요.
보안 그러니까 이 보도가 보안 요소는 중요치 않으니 대통령의 행사의 동선과 장소 내용을 사전에 다 공개하라는 얘기냐. 그리고 해외 순방의 경우 상대국 정상의 참석 여부 또한 공개돼도 상관없다는 것이냐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둘러싼 행사에는 좀 보안성이 요구되는데 그거를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공개 입찰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게 좀 잘못이다. 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 지도부가 이제 다 구성이 됐잖아요. 네. 네네. 보니까 인선이 마무리됐는데 사무총장에는 이제 박광원 의원이 됐고 정책위 의장에 한정혜 의원 네. 됐고요. 그다음에 최고위원이 5명 말고 지명직 최고위원이 또 있더라고요. 3명이 네. 추가로. 네네.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에 지명직 최고위원은 3분 중에 한 분이 박성민 청년 대변인이 지명이 됐어요. 민주당 역사상 첫 20대 네. 최고위원이고 또 여성이시거든요. 이게 저희 무겁당도 네. 청년 대변인으로 당 총재인 제가 네. 최고위원 청년 무겁당 청년 대변인으로 한 명을 지명했어요. 누군데요? 지금 밖에 있는 우리 새내기 작가 조아영 작가. 네. 20대 아주. 별로 무겁당에 가입하고 싶지 않아. 계속 표정인데. 어리둥절한 표정인데요. 본인은 고사했다고 합니다. 고사했다고요? 네. 네. 지금 계속해서 지명하면 그만입니다. 지명. 조아영 작가 지금 여기 온 지 딱 2주밖에 안 됐어요. 네. 자,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예.